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2차 전지의 날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포스코 그룹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셀 3사, 전고체, 2차 전지 장비주들 할 것 없이 날아올랐는데요. 나는 포트에 2차 전지 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외에 핫했던 섹터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9월 밸류업 지수 발표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오늘 밸류업 관련주들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9월은 통상 역사적으로 약세인 달이었다고 하죠. 과연 이 밸류업 관련주들로 포트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한국 화장품 제조가 10%대 상승에 불과했었는데 VI가 걸리면서 21%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실리콘2, VT 그리고 다른 여타 화장품 중소형주들까지 오늘 상승 랠리 보여줬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까지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입니다. 2차 전지가 강하자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조정받았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오늘 3%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지만 과연 9월 시장 바이오가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밸류업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9월에 K-밸류업 지수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9월은 통상적으로 약세인 달이라고 하죠. 추석 연휴도 껴있고 FMC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밸류업 지수 일단 9월 중으로 발표가 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주주 환원 성과를 고려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수 발표 2개월에서 3개월 뒤에는 이 지수 연계되는 ETF나 금융상품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9월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는데 발표 전에 이런 밸류업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나쁘진 않더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상반기만큼의 이제 정부의 밸류업에 대한 의지에 의한 주가 상승까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례가 바로 이제 일본 쪽이죠. 일본도 이제 밸류업 지수인 JPX 이제 프라임에 대한 지수가 생각보다는 오픈한 다음에 다른 ETF 지수들 대비해서 어떤 성장이나 이런 그 수익성 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갔던 게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이 오픈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만큼의 수익성을 하면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면은 이미 이 주주 환원이나 오픈된 그 섹터와 이 섹터와 이 종목들은 다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어떤 밸류업 관련주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의지나 또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좀 수익성,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업들이지만 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오픈이 안 된 그런 섹터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
또 이제 유틸리티 이런 대표적인 그전에 배당 성향이 좀 높았지만 아직까지 주주환원에 대해서 큰 액션을 안 보였던 그런 섹터에 대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그 선제적인 기대감이 당연히 이 지주사와 또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한번 이 생각을 좀 바꿔보면서 이 밸류업 지수의 오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생각을 좀 달리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9월은 변동성의 달이다라는 이야기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도 껴져 있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예상되는 9월 시장이긴 한데 이런 밸류업 관련주로 좀 포트를 방어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차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상승 탄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이번에 이제 8월 20일 날 발표가 됐던 기업 밸류업 참여 기업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죠.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까? 7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1,7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돼 있고 코스피 845개 기업들이 참가 있는 와중에도 지금 고작 7개밖에 본격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들이 동참할 만한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정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라는 식으로 하면은 뭐 기업이 동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협박 수단이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언제 돌려받지 못하는 머지 사태보다 더 심각한 불법 다단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방어 전략이라고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식적 수혜로 인해서 반등을 했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방어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에 밸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 계속 발표가 되고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었고 실제 지표나 어떤 지수가 발표되고 나면은 또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경기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연말까지 우리가 배당이 기대가 되어 있는 뭐 금융주들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개업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가장 가능성 높은 게 금융업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면은 이거는 순서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밸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혹은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번 하반기 특히나 이제 7월, 8월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고 여기서 또 다행스럽게도 저가 프리미엄으로서 또 2차 전지 테마가 또 반등을 하는 이런 반색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주도성보다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찾기 위해서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증시와 비슷하게 상방이 어느 정도 지금 제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변동 대응이 만약에 내가 일매매 혹은 이제 분봉을 보시면서 혹은 내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평가했던 종목들을 잡아서 뭐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9월이 이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부터는 사실 연준이 한 번 브레이크를 내린 순간부터는 또 금리 인하를 연이어서 반드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의 긍정적인 정책 기조가 확고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것도 또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징검다리, 그러니까 황금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저는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공백기에서의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친척 자녀분들한테 또 용돈도 쥐어주시고 하시려면은 저는 좀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훈 차장님께도 여쭤볼게요. 9월은 변동성의 달인데 김덕호 대표님은 차라리 현금 확보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차장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우선 뭐 9월이 변동성 달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엔 8월 달만큼의 변동성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9월 달을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거래량이 뭐 주춤한 부분이지 어떤 특별한 변동성은 나오진 않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이번 올해 9월에 좀 틀리죠. 이제 10일에 미국 대선 토론회도 있고, 뭐 FMC, 뭐 BOJ 쪽에서의 일본 쪽에서의 통화 정책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FMC나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하락세를 예상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이 안전한 어떤 우상향 방향 쪽을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이 악재가 뭐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8월 달에 어떤 블록 먼데이의 사태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가 우상향 흐름을 보인 걸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 시장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뭐 빅테크, 뭐 기업들이나 또 이제 AI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적극적인 현금화를 뭐 예상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아쉬운 부분은 이 최근에 7, 8월 때도 그렇고 어떤 주도주가 좀 부재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9월 달에도 주도주가 나오기에는 그 이벤트,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수익 대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좋지 않았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나올 환경이 좀 제약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한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포트에 대한 분산을 좀 다양화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다 보니까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가 급등했습니다. 화장품주에 그동안 모멘텀도 많았었고, 뭐 워렌 버핏도 얼타뷰티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뭐 화장품주 내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또 들려왔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갑자기 화장품주들이 급등했거든요. 과연 내일장까지 이 시세 이어갈 수 있고, 오늘 오후 들어서 화장품주들의 강세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명절 때 뭐 유커들이 많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뭐 기대감 때문에 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말씀하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가 이제 장 초반에 한 15% 정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이 뛰었던 거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시 이후부터 이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다시 탄력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보통 탄력을 받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강세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이제 15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됐었는데, 이 거래 물량이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다시 이제 아침에 시초가로 올라오고 나서 다시 거래 물량이 좀 몰렸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 이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만 놓고 화장품 테마가 무조건 강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지금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중국을 추월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의 어떤 선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자체에 대한 경기 부진 혹은 이제 경기 침체 현상으로 깊어질수록 화장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장품 미국 향 수출이 늘었다, 아마존 데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뭐 삐아라든가 마녀공장처럼 우리가 기존에 좀 작은 군소규모에 있던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았던 화장품 섹터들이 좀 탄력을 받았는데, 저는 오늘 시장만 가지고 화장품 섹터가 본격적 반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좀 이르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IMF를 비롯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이제 국제기관들이 3년 기고, 그러니까 2028년 기준 중국 GDP 성장률은 연간 평균 3.6%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 대비 저축 여력이 지금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 갭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소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화장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화장품 시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이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안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이번 9월 FOMC가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기로를 정해줄 역할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K뷰티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다 나눠줬죠. 근데 실제로 이 선수들이 셀카 찍는 법을 누구한테 다 배웠습니까? 한국 선수들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아, 한국 선수들 되게 이쁘게 잘 찍는다. 얘네들 얼굴 되게 잘 나오네. 필터는 뭐 쓰지? 화장품은 뭘 쓸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만이 갖고 있던 이 뷰티 시장의 강점이 이제 새로 수출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가지고 화장품 본격적 반등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긴 호불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세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무신사 같은 의류 플랫폼 업체도 이제 화장품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중소형주들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장님. 그쵸. 지금 그만큼 이제 화장품 쪽에서의 수익성, 화장품 섹터, 화장품 제품에 대한 수익성이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지금 빠르게 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패션 브랜드 업체도 그렇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화장품 사업에 계속 진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패션 브랜드 쪽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협업과 이런 부분으로 했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은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투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나 어떤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당장 어떤 수익성이 좀 나오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어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제약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제 올리브영이나 제 화장품 어떤 종합 제 가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업체 제약 기업들이 내놓은 화장품을 쉽게 눈에 띈다라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게 어떤 단순 트렌드라기보다도 다른 패션 업체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업체도 그렇고 이 화장품 업종에 진출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또 이제 마케팅, 홍보 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자사의 어떤 코스메틱 브랜드를 입점을 했을 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다른 패션 업체들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그런 루트나 이런 부분을 잘 보면서 시장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발표한 이후에 그래도 주가 좀 회복력이 괜찮고요. 중소형주들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장님이 보시는 화장품주 내에서의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우선은 지금 인디 브랜드 쪽이 1순위고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디 브랜드에 진출하는 이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OEM,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주가 따라가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인디 브랜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OEM, ODM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나 이 한국콜마 같은 특히 한국콜마 같은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코스맥스가 2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주면서 주가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일반적인 인디 브랜드 기업들 대비해서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어떤 견해는 틀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OEM, ODM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한번 또 갖는 부분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OEM, ODM 기업들로 좀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